안녕하세요. 주식 셰프입니다. 네, 지금 시간이 밤이 자정이 넘은 것 같네요. 이제 밤인데 편안한 밤 되고 계시죠? 네, 제가 좀 고민을 하다가 네, 결심을 하고 이렇게 또 방송 녹화를 하게 됐어요. 평단가 작업 이게 사실은 제가 오랫동안 강의를 하면서 또 물리신 분들 이런 분들 되게 고통스러워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을 좀 많이 만나면서 이분들을 도와드릴 방법이 없을까 고민을 하다가 여러 가지 방법을 써봤는데 이제 그게 실질적 효과가 없었기 때문에 그럼 어떤 방법이 좋을까 하며 생각을 하다가 만든 게 사실은 이 평단가 작업이에요. 네. 되게 많은 고민을 하다가 이제 만든 게 이제 평단가 작업이고 사실 전에 이제 제가 한참 주식 강의하고 할 때, 강의 때 오신 분들한테만 특별히 공개하는 몇 가지 팁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로 말씀드렸던 거예요. 자, 그걸 이제 이렇게 영상으로 이제 공개를 하면, 네, 강의 때 살짝 이렇게, 네, 저만의 어떤 뭐라 그럴까요? 강사들마다 보면은 자기 노하우가 있잖아요. 이제 그런 걸로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없어지긴 하는데, 네, 열심히 공부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그분들한테 도움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또 공개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 평단가 작업 하시는 분들이 또 은근히 좀 계시는 것 같아요. 저 채널 시청해 주신 분들 중에 계시는 것 같아서 이분들이 좀 더 효과적으로 하실 수 있도록, 그리고 평단가 작업에 주의점이 있어요. 사실은 주의하실 점이 있는데 그 주의점을 좀 말씀드리려고 이렇게 녹화를 시작을 했습니다. 네. 자, 평단가 작업이라는 거는 원래 제가 이제 처음 만들 때는 그 고점에서 물리신 분들, 근데 그 고점이 회복하기 어려운 상황, 그런 거 있잖아요. 특히 작전주나 테마주에 잘못 물리셔갖고 사실 거기에 그 가격대에 다시 가기 어려운 상황, 가더라도 오래 걸릴 상황, 근데 너무 힘들어 하시는 그런 분들이 계셔서 그런 분들의 수익을 낸다기보다는 손실폭을 줄이는 그 목적으로 만든 거예요. 네. 만든 거고, 그래서 좀 부담감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이제 처음에 만든 겁니다. 자, 그래서 이 평단가 작업은 기본적으로는 제가 이걸 만들 때 박스권 매매, 그리고 하단 반등 종목 그 매매법, 이 두 가지를 활용을 했거든요. 네, 두 가지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만든 거고, 그래서 이 기본적인 이 두 가지는 돼야 돼요. 박스권, 주가가 박스권이 있어야 되고, 첫 번째. 제가 이거를 나중에 편집할 때 자막으로도 넣을게요. 띵 소리 나면서 나와야 되는데 음성으로 할게요. 띵 1번. 네, 박스권. 더 중요한 거부터 갈게요. 죄송합니다. 자, 중요한 거. 네, 제일 중요한 거. 띵 1번. 네, 주가가 하락을 어느 정도 멈추면서 박스권, 네, 박스권 또는 반등을 준비하는 순간에 하셔야 돼요. 그게 물타기하고 가장 큰 차이예요. 자, SK케미컬 지금 뭐 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SK케미컬 바탕으로 이제 말씀드릴게요. 이 좀 주가가 고점 대비 많이 내려왔죠. 이렇게 많이 내려왔는데 이 평단가 작업은요, 이런 구간에서는 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여기서 계속 사들인다. 이거는 뭐죠? 여기 아직 주가가 하락세를 멈추지 않았는데 여기까지도, 사실 이 지점까지도 하락세를 멈추고 있지 않는데 여기서 평단가 작업을 한다? 이거 평단가 작업이 아니에요. 물타기입니다. 물타기요. 뭐죠? 사고 물리고 기본적으로 물타기가 제일 문제될 경우가 추가로 사갖고 평단을 낮췄는데 또 떨어져요. 그럼 여기서 사는 것도 또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이 지점에서 10주를 샀는데 여기서 또 떨어져 그 10주도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본인이 가지고 있던 주식에다 플러스 얘까지 마이너스 되죠. 그럼 뭐죠? 마이너스만 커지는 겁니다. 이게 물타기예요. 그래서 주식이 아직까지는 하락세를 멈추지 않았을 때, 이럴 때는 접근을 하지 않습니다. 네. 자, 그래서 언제? 이런 식으로 박스를 형성을 할 때, 그리고 또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쭉 가다가 어떤 반등을 갖다가 만드는 이런 모습들, 하단에서 이렇게 해머가 계속 나오면 꼬랑지단 이런 애들 봉들이 나오고 하면서 특정 지점을 바탕으로 해서 지지라인을 삶으면서 이제 반등을 하려고 그럴 때 이 구간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런 말씀 많이 드렸는데 기울기 말씀드렸잖아요. 하락하던 기울기가 옆으로 꺾이는 거. 그 말씀드렸던 이유가 기본 바탕이 바로 이 꺾이는 겁니다. 그래프가 꺾여야 돼요. 어느 정도 꺾여 나가는 거. 네. 그때 활용을 하는 게 이 바로 평단가 작업입니다. 그래서
띵 1번 제일 중요한 거, 주가가 하락을 멈추고 박스권 또는 반등 모양을 만들 때, 이런 식으로 반등 모양을 만들 때, 쌍바닥이나 이런 반등 모양을 만들 때, 이럴 때 하시는 겁니다. 하락세가 멈추지 않았을 때는 차라리 버티세요. 눈 딱 감고.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자면요, 여기서 이렇게까지 하락세가 나올 때는 사실은요, 네, 좀 주주분들이 계셔서 좀 조심스럽긴 한데, 사실은 이때는 손절을 하시는 게 맞아요. 이미 여기서 이탈하셨어야 돼요. 반등이 한번 나왔는데 또 떨어졌다. 사실 여기서는 원래는 이탈하는 게 맞아요. 손절을 한번 하는 게 맞아요. 네, 손절이 맞고. 근데 제가 이제 이걸 고하는 거는, 이런 데서 이미 물리셨는데 물타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함부로 물타기 하는 거 아니에요. 기다려야 돼요. 왜냐, 여기서 샀는데 하락세가 멈추지 않아 또 하락하면 뭐죠? 10주를 더 추가로 샀는데 10주마저 하락하면 마이너스가 되죠. 마이너스만 늘리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서 사셨고 떨어졌는데 손절 못 하셨다, 그러면 물타기 하고 싶으시다, 그럼 참으셔야 돼요. 언제까지? 이 큰 하락세가 멈출 때까지. 봉이 이렇게 긴 봉이 줄어들잖아요. 몸통이 줄어들면서 이 하락의 갭도 줄어들잖아요. 거의 이제 많이 이렇게 쭉 기울기가 줄어들 때, 이때쯤에 차라리 이때쯤에 물타기를 하시는 거예요. 물타기를 하신다면. 네. 자, 그래서 완전히 주가가 이렇게 하락될 때는 참아야 돼요. 네, 그런 거고. 띵 두 번째. 네, 중요한 거는, 주가가 제일 좋은 거는 박스권에서 횡보할 때, 하락 후 박스권에서 횡보할 때, 이때 바닥에서 사고 상단에서 파는 이 전법, 예, 전략으로 가는 거고요. 띵 세 번째, 반등이 나올 때, 이런 반등 모양이 나와서 살 때 샀다 그러면 많이 올라가잖아요. 이렇게 쭉 올라갈 때 여기서 이제 어느 정도 샀으니까 그때는 기다려 보는 거죠. 기다려 올라다가 이렇게 다시 하락으로 온다. 그러면 이때는 평단가, 이 박스권 평단가 작업처럼 산 물량이 돼서는 바로 매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조건으로 이제 움직입니다. 그래서 평단가 작업을 할 때는 기본적으로 조건이 하락세가 멈춘 거, 그리고 박스권이나 이 반등을 만드는 모양. 네. 그리고 세 번째인가 네 번째인가, 가장 중요한 게 이거예요. 여기에서 보유하고 있던 수량을 절대 늘리지 않는다. 100주를 갖고 계셨는데 평단가 작업으로 10주를 사셨죠. 그럼 올라갔다 이렇게 해서 꺾인다 그러면 무조건 10주는 파는 거예요. 110주를 유지해봐야지 이러시면 안 돼요. 마냥 늘리는 게 아니라, 여기서 100주 갖고 시작을 하셨다. 평단가 작업 전에 100주였다 그러면 무조건 남아있는 최종 그 평자는 100주가 되게 만드는 게 중요해요. 평단가 작업하는 동안은. 그래서 10주를 샀으면 10주 팔고, 또 10주 샀으면 10주 팔고, 이런 식으로 100주를 유지하는 겁니다. 10주 샀는데 지금 팔기 아까워, 유지하면 110주를 유지해야 하잖아요. 그러면은요, 내가 갖고 있는 비중이 높아져요. 이 주식의 비중이 높아지기 때문에 평단가 작업에서는 사실 특정 종목의 비중이 높아지는 거는 피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합니다. 그래서 10주를 추가하려고 했다. 평단가 작업을 위한 매수로 10주 추가했다. 그러면 10주는 바로 팔아야 돼요. 이렇게 올라갔을 때. 100주만 원래 갖고 있던 겁니다. 자, 이게 제 키포인트예요. 네, 키포인트고요. 자, 얘 같은 경우도 보면요, 그런 맥락을 볼 때 이 박스, 제가 그래서 맨날 박스를 그리는데 이유가 있어요. 박스권이 그래서 중요하거든요. 박스권 매매만 잘 하셔도요, 꾸준히 수익 내실 수 있어요. 자, 얘 같은 경우 보면요, 여기는 솔직히 제가 여기도 할 수 있잖아요. 이건 오버예요. 자, 가다가 지켜보는데, 왜냐면 이렇게 왔다 또 떨어지고 하는 게 있었잖아요. 이렇게 가서 또 떨어지고, 그러니까 딱 와서 했는데 올라갔다 떨어졌는데 이 지점에서 다시 반등을 해요. 이거는 커브가 꺾였다는 얘기예요. 여기서는 아직까지 이렇게 계단형으로 하락인데, 얘는 다시 올라왔다가 이 지점에서 다시 반등해요. 그러면 차트가 꺾였어요. 그러면 꺾인 때 이쯤에서 이제 매수를 하시고, 한번 쭉 올라갔다가 여기서 떨어지죠. 장대 나올 땐 여기에 비해서 10주를 샀다 그러면 10주는 어쨌든 이게 나와도 수익이잖아요. 이따 한번 파는 거예요. 네. 그리고 또 여기서도 한 번 있고, 여기서 팔고, 여기서 한번, 그렇죠? 여기서 팔고, 여기서 한번, 또 여기 쭉 가다가 여기서 한번, 한 3-4번, 그러니까 4-5번 정도는 그 평단가 작업할 기회가 있었죠. 지금 또다시 평단가 작업할 때는 또 한 번이 오고 있고, 그쵸? 그래서 이 박스권을 보는 게 그래서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진짜 오늘 핵심 포인트 공개합니다. 평단가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중요한 것들, 그거를 기억하시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별도의 사실은 엑셀이 중요해요. 제가 이거 공개를 할게요. 이 엑셀 파일 갖고 관리를 합니다. 네. 예를 들어놨고, 이제 숫자를 케미칼하고 좀 비슷하게 맞춰놨어요. 30만원 정도를 일단 해놨는데, 뭐 40만원이 될 수도 있고, 여기 뭐 예를 들어 이 숫자를 4로 바꾸면 또 4로 돼요. 네. 이렇게
그래서 100주를 투자하신 그 케이스로 좀 놓고 가는 겁니다. 네. 자, 그래서 이게 보는데 반토막이 되니까 조금 슬프네요. 그냥 다시 3으로 할게요. 네네. 일단 30만원 먹고 이제 좀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내가 100주다. 그러면은 이걸 이제 평단가 작업을 하는데, 현금 보유, 그 다음에 어떤 여유 자금에 따라서 평단가 작업의 비율은 조절하시면 돼요. 저는 이제 10%, 100주에 10%인 10주를 했지만 20%로 하게 되겠다. 좀 더 빠르게 평단가 작업하겠다. 20주를 하시면 되는 거고. 네. 자, 그래서 별도의 엑셀을 관리를 하시는데, 뭐, 엑셀은 자기가 보유한 주식 있죠? 기존 평단. 기존에 그 HTS 보시면 있으실 거예요. 매수 평단 있으시면 그 여기다 써주시면 돼요. 본인이 갖고 계신 수량. 그리고 여기는 그 HTS 보시면 장고 창이나 이런 데 보시면은 그 평단이 있을 거예요. 평단. 네, 그 평단 여기 써주시면 돼요. 네, 써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얘는 죄송합니다. 얘는 뭐냐면 본인이 산 총 매수 금액이에요. 사실은 돈을 얼마 썼냐. 지금 제가 여기서 계산할 때는 수수료는 일단 빼고 계산을 할게요. 자, 보시면 요건 얘네들을 곱하면 되겠죠. 30만원짜리 100주를 샀으니까 이렇게 수식 엑셀에서는요 이퀄 표시하고 이렇게 표시하시면 돼요. 이 위에 셀 클릭하시고 이 별표 그리고 다시 밑에 거 클릭하시면 돼요. 네.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 곱한 거예요. 둘이 곱한 거. 네. 자, 그 다음에 1차 평단가 작업할 때 어떻게 되냐. 평단가 작업인데 10% 10주를 했어요. 주가가 30만원 쭉 떨어져서 25만원이 됐을 때 계산하기 쉽게 떨어진 걸로, 그러니까 딱 떨어지는 숫자를 한 거예요. 실제 하실 때는 이거보다 딱딱 안 맞을 수는 있어요. 25만원에서 10주를 매수를 하셨다. 그러면은 똑같아요. 자, 얘는 25만원짜리 10주니까 두 개를 곱하면 네, 250만원이 될 거고, 매수 후에 평가, 그러니까 투자한 금액이, 매수 투자 금액은 3천만원에다가 250만원을 더하니까 3250만원이 되죠. 자, 이 상태에서 바닥에서 일종의 뭐 예를 들어 뭐 이런 데서 이제 박스권 이런 데서 해서 이런 데서 팔았다고 해요. 25만원, 26만원이거든요. 여기서 25만원에 사셔서 26만원에 팔았다. 여기서 팔았다. 자, 그럼 주가가 26만원으로 올라왔잖아요. 지금 그죠? 26만원에 이 10주를 도로 팝니다. 하는데 어떻게 되냐면 25만원에 저 세금이나 수수료는 계산 안 할게요. 복잡하니까. 그 25만원에 10주 250만원을 투자해서 샀는데 26만원 10주를 다시 팔면 어떻게 되죠? 260만원에 파니까 매도 차익은 10만원 번 거잖아요. 그쵸? 얘네들 이렇게 10만원 벌었어요. 자, 원래대로 하자면요. 지금 현재 이 주가 25만원이면 30만원 대비 5만원이 빠졌죠. 기존 한 주당 손실액은 5만원이에요. 그쵸? 근데 100주기 때문에 500만원이 되잖아요. 그쵸? 얘는 이 25만원하고 30만원 차이가 5만원이잖아요. 그쵸? 거기다가 이렇게 100주 곱하면은 500만원이 돼요. 그쵸? 현재 원래는 본인 투자한 금액이 25만원일 때 500만원 손실이 있었어요. 네. 근데 주가가 와서 박스권호에서 26만원 왔을 때는 어떻게 되죠? 주가가 30만원하고 26만원이니까 4만원 차이 나죠. 4만원 차이 나고, 전체는 100주니까 400만원 손실이에요. 원래는. 근데 뭐죠? 이 작업으로 10만원을 벌었죠. 그러니까 10만원만큼을 제외해줘야 되죠. 400만원에서. 그쵸?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손실 금액이 390만원 줄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되죠? 평단은 여기서 평단을 작업했으니까 이제 평단 계산을 해보면 기존에 있는 거야 하고 네 계산을 해보시면 여기는 네 어떻게 되죠? 평단가가 29만 5,455원을 평단이 약간 줄었어요. 그쵸? 이런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얘는 뭐냐면, 갭이, 현재 주가 대비 갭이라는 거는 이 26만원이에요. 아직까지도 26만원까지 올랐는데, 이거 본전 회복하려면 15.3% 올라가야 돼요. 근데 주가가 그렇게까지 못 올라가고, 얘처럼 박스 상단에 와도 아직은 15% 올라가야 되는데, 여기서 계속 출렁출렁 가고 있는 거예요. 이런 모습. 언제 갈지 모르고 지루하잖아요. 그러니까 평단을 자꾸 낮춰서 이 지루함을 달래는 거거든요. 여기까지는 왔다 갔다 하는데 이 위를 못 가고 있어요. 지금 보시면 못 가고 있잖아요. 그쵸? 아직 가야 되는데 이 정도 갭이 있는데 아직도 못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평단을 낮추는 건데, 자, 갭이 어떻게 됐죠? 아까 15.38%인데 15% 떨어졌어요. 평단 작업하고. 네. 근데 여전히 주당 손실, 그러니까 전체 손실이 390만원 손실이고 100주니까 한 주당 100으로 나누면 한 주당 39,000원씩 지금 손실 난 상태예요. 그러면 이 39,000원은 메꾸기 위해서는 29만 9천원까지 올라가야 본전이란 뜻이에요. 아직은 더 올라가야 되죠. 자, 두 번째 평단 작업을 또 했어요. 비슷한 방식이에요. 25만원에 또 사서 26을 팔아서 10만원을 또 제했죠. 이제는 손실액이 380만원으로 줄었어요. 네. 평단도 29만 1천원을 줄었어요. 그렇죠? 이 평단을 줄고 나서 보니까 제일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럼 얼마를 내가 최종적으로 지금 손실이냐, 이걸 엑셀로 관리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내가 지금 기존 보유 손실액이 또 한 번, 뭐 뒤에 이거는 제가 보기 쉽게 한 거고, 이 평단보다는 요걸 갖고 하시면 돼요. 지금 내가 실질적인, 이거 왜 자꾸 뜨죠? 네, 죄송합니다. 실질적인 현재 손실 금액이 얼마인지를 요것만 아시면 돼요. 요거 기존 보유 실질 손실액. 두 번 작업해서 실질 손실액은 380만원. 그쵸? 근데 이게 만약에 이제 HTS에서는요, 평단 작업을 위해서 평단이 내려왔기 때문에 이렇게 찍힐 거예요. 이렇게 354만원. 요거 보고 이제 나 손실 얼마 안 남았다, 이게 아니라 이 엑셀로 작업하셔서 아직 진짜 실제 손실은 이 금액이 아니라 사실 이 금액이에요. 그래서 이런 걸 보시고 이 작업을 몇 번 하다 보면 어떻게 되죠? 10만원씩 지금 해놨는데 10만원씩 계속 깎여 내려가다 보면은 360만원 되고, 뭐 이렇게 해서 하면 할수록 이게 줄겠죠? 계속 이렇게 350만원 되고, 이때만 해도 13%까지 떨어졌고, 평단도 28만원까지 떨어졌잖아요. 그쵸? 만약에 여기에서 28만원 정도 부근까지 왔는데, 뭐 더 내려갔다 쳐요. 뭐 그래서 뭐 27만 3천원까지 내려와서 여기까지 왔어요. 28만원 되면은, 만약에 여기서 28만원 올라가면 평단이 27만 3천원이니까, 대충 요 뒤에 건 뺄게요. 28만원 되면은 한 주당 7천원씩 이득을 보는 거죠. 만약에 주가가 현재 평단이 이거였는데 작업을 해서 28만원까지 갔다. 네. 2,800만원이네요. 자, 28만원 공개 기여했는데 어디까지 가는 거야? 그러면 두 개 차이는 28에서 네. 빼기 요거라면 요건데, 대충 이제 요거니까 7,000원이야 차요. 그냥 계산하기 쉽게 한 주당 7,000원씩 벌었잖아요. 그쵸? 근데 원래 뭐죠? 100주잖아요. 100주. 그러니까 얼마죠? 70만원을 회복을 한 거예요. 근데 얘가 찍힌 건 뭐예요? 여기서 보면은 70만원 플러스로 나오는데, 만약에 이게 28만원이라면은 HTS에서는 대략 거의 한 70만원 정도 플러스로 나올 거예요. 그럼 나 벌었다가 아니라 실제적으로는 이 130만원이나 70만원 하니까 200만원 정도가 제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320만원에서 200만원 뺀 여전히 120만원 정도는 손실이 나 있는 상태예요. 이런 거 이제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요, 지금 뭐 설명이 어려우실 수 있는데, 제가 이게 강의할 때 오프라인이라 옆에서 질문하고 이제 직접 하시는 거 보면서 말씀드리는데, 온라인으로 일방적으로 하다 보니까 조금 설명이 조금 부족할 수도 있는데요, 좀 양해 부탁드리고요. 자,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요, 여기는 제가 강의할 때 알기 쉽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고, 앞부분을 보시면 돼요. 결국은 본인이 뭐 10주면 10주, 20주면 20주 해서 어떤 이 평단가 작업을 하실 텐데, 그게 원래 이런 손실에 비해서 얼마만큼 깎아주느냐. 그래서 평단가 작업이라는 거는 결국 그거예요. 내가 추가로 종목을 투입을 해서 10주면 10주, 20주면 20주 해갖고 걔가 돈을 벌어다 줘서 손실을 메꿔주는 거, 손실을 줄여주는 게 평단가 작업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은 점점 손실은, 실질적인 손실은 줄어들겠죠. 눈에 보이는 거는 이제 이만큼일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손실이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네. 평단도 떨어지고, 평단이 떨어지면 마음도 좀 안심이 되기 때문에 결국 좀 더 여유롭게 매매를 하실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제가 나름 설명드렸는데, 네. 혹시 이게 이해가 안 가시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죄송하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 고점에 몰리신 분들, 이 평단가 작업을 통해서 평단도 낮추고 손실도 줄여나가는 그런 방법이니까 잘 활용하시면 좋겠고요. 기본적으로는 박스권 매매예요. 이걸 많이 하시다 보면 박스권 매매가 익숙해지실 거고, 그 박스권 매매는요,
어떤 종목이든지 짧건 길건 박스가 나오거든요. 그 박스 안에서 매매하는 거를 잘 터득하시면 항상 수익을 내실 수 있는 그런 실력을 쌓으실 거예요.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처음에 여긴 100주기 때문에 처음에 갖고 있던 수량을 계속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계속해서 뭐 100주, 110주, 120주, 150주, 200주 이렇게 돼서 수량이 늘어나는 건 그냥 단순 물타기예요. 그러면 얘만 비중이 높아지죠. 어떤 분 보면 그래요. 아, 물타기 하다 보니까 얘가 비중이 80%예요. 한 종목을 80% 베팅한다는 건 정말 잘못된 거예요. 비중을 잘 조절하셔야 되는데 잘못된 거거든요. 얘는 뭐죠? 이 작업을 할 때마다 어쨌든 산 것만큼 도로 팔고 이러니까 배주는 유지가 됩니다. 결국 비중은 유지가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얘가 좀 화식이 좋은 거죠. 네. 자, 그래서 이게 좀 설명이 잘 이해하시는데 좀 설명이 잘 됐으면 좋겠고요. 아무튼 항상 좋은 매매 하시고, 네, 분할, 제가 맨날 강조하지만 분할 매매 꼭 잘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성공하는 하루하루 되세요.